하면서 진보 방송들이 소재가 부족해졌습니다. 황교안이나 안철수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두 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난국의 중간 보스, 윤석열과 나경원이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최종 보스가 누구냐고요? 원래 게임도 끝까진 가야 최종 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고 라디오를 계속 들어주시면 4월 15일 최종 보스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윤석열, 나경원, 그리고 조범동 재판까지 3가지 사건을 모두 다룰 수 없어 나경원 편을 먼저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윤 총장과 김건희 씨입니다. 조범동의 흥미진진한 6차 공판은 주말에나 올릴 듯 합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도 있고요. 본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일 오전 뉴스타파가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간의 주가 조작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냐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보수 언론 쪽입니다. 뉴스타파는 방송에서 지나가듯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다루었다고 했습니다. 예고 라디오에서 나경원 스페셜 코리아의 이상한 법인 등록이나 김현조의 논문 이메일 주소, 정광훈의 차명 회사는 아니고 딸 앞으로 옮긴 차명 출판사와 가게들, 이와 같은 단독은 취재와 자료 수집에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뉴스타파의 경우 항상 고소고발에 염려가 있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여유가 되시는 분은 뉴스타파 정기 후원자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파는 광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가 늘 부족한 방송국입니다. 예고 라디오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서비스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아직 뉴스타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미처 빠지 못한 것을 몇 개 말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10년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우회상장 이후 반년 전인 2009년 5월 두창 섬유로부터 주식 24만 8천 주 약 8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이 두창 섬유는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권오수의 회사입니다. 이 주식 거래로 뉴스타파는 김건희가 12억의 차액을 벌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혹은 2013년 증권투자회사 미래에셋이 구매한 1,000원보다 200원이 더 싼 800원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또한 도이치 파이낸셜 40만 주, 2억 원어치가 김건희에게 배당됐습니다. 창업주나 창업이사도 아닌데 제5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액면가 500원에 구매가 된 것입니다. 이 500원은 비상장 회사들의 정말 종이값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500원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500원짜리면 1,000원은 받아야지요. 주식은 투자금 유치이지 회사를 파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2015년 6월 도이치 파이낸셜 200만 주를 주당 1,500원에 김건희가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의 소유분 40만 주는 2년 만에 2억에서 6억으로 뛰었습니다. 공무원의 주식 투자 금지는 2017년 8월 19일 입법이 예고했었고 이 개정안에 따라 조국 장관도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었던 주식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제정한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 대상에 윤석열 총장도 검사였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는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윤 총장은 청문회에서 주식의 종류가 달랐다. 보통주라 더 싸게 샀고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말과 달리 김건희는 장외 투자로 샀습니다. 일반 주식 거래는 증권사의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그곳에서 사고 팔면 됩니다. 장외 투자는 한마디로 직거래입니다. 당연히 직거래는 애누리도 있고 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온팡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6억으로 뛰어오른 이 주식을 누구에게 팔았냐입니다. 김건희는 분명히 도이치 파이낸셜에 40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다시 사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문회 당시 제 입에는 그 자료를 넘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내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정확하게 하면 도이치 파이낸셜을 설립한 권오수는 자동차를 이용한 파생 상품을 팝니다. 이 기업을 자세히 알면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할부 구매나 렌탈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자동차 자체를 금융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할부 이자를 내느니 이 상품에 가입해 매달 돈을 붓고 회사가 흥하면 펀드처럼 일정 수익도 받습니다. 그동안 꿈에 그리던 BMW도 몬다. 참 좋은 상품 아닙니까? 대표 상품이 오토리스, 오토론, 오토담보론으로 딱 한마디로 하면 제2금융입니다. 담보를 집 대신 고가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이런 상품으로 차를 산 다음 중고시장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편법으로 이용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도이치 파이낸셜은 먹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를 이용한 세련된 사채업자. 그렇다면 이런 회사는 무엇을 띄어야 할까요? 조폭은 아닙니다. 자동차 팔면서 품위 있게 사신 분들인데요. 이미 터진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해줄 변호사가 아니라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막아줄 누가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검사라고 부른다면, 또 다른 제2금융기업 상상이 그룹의 유준원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검찰이 3번만 눈 감아주면 재벌도 될 수 있다. 우린 이것으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의 전 남친, 2008년 갑자기 검사를 그만두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당시 기러기 아빠였던 양재택. 양재택 변호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또한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는 이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은 보통 검사와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다음 방송에서 흥미진진한 사랑과 전쟁편을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랑과 전쟁편 드라마입니다. 나름 2주 정도 준비했던 거라 재밌게 방송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 팔았던 이 오토 브라브라로는 회사가 망하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파생 상품들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이었고 전 세계가 휘청한 이후 파생 상품 규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토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도 여전히 이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이치뱅크 파산으로 많이 망하셨는데 이 또한 파생 상품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파생 상품에 관해 다루면 재밌겠습니다. 뉴스타파의 핵심은 도이치 모터스가 도이치 파이낸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투자자를 모집해 설립했다. 이후 1,000원짜리 주가가 4,000원으로 뛰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발견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입니다. 이때는 아직 윤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김건희와 도이치 모터스의 회장 권오수는 2012년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부터 돈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주식들. 일반 주식이 아니라 일명 보통주가 아니라 전환사채 증권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깡통이 되지만 전환사채 증권은 회사를 담보로 잡아주는 형식입니다. 즉 회사가 망하면 빚잔치를 하게 되는데 미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액면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증권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아무나 못 삽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의 권오수 회장은 여전히 김건희의 후원자이다.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각종 전시회에 후원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술 작가들이 탄생하고 이들을 전시회에 초대하여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의 후원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수상한 주식 투자와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은 곱게 볼 순 없습니다. 뉴스타파를 시청한 한 보배드림의 네티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동창업자 정도의 혁혁한 공도 세우지 않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님은 멋이 그리 답답해서 돈 못 벌어다 져서 안달이 났을까? 너무 자애로우신 권모 회장님. 윤석열 총장의 외모만 보고 조폭 잡아서 총장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금융통으로 특히 주가 조작, 제2금융, 기업 회계 분식이 전문입니다. 과거 보혜저축은행을 수사한 것도 박지원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과 윤석열 후보가 낯을 붉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국 대전이 일어난 것도 윤 총장의 경험에서 나온 선유죄 선기소의 직업병입니다. 마치 조폭을 잡는 경찰은 다 조폭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직속 부하였던 한동훈, 송경호, 고영건도 같은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 조작 사건은 내사 종결이 아닌 내사 중지입니다. 내사 종결은 사건 자체가 끝난 것이고 내사 중지는 언제든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년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1년 더 버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나 특검은 뭡니까? 주 보도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나경원을 막아주는 윤 총장의 눈물겨운 가족애를 보면 쉽진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인가요? 줄여서 미통당, 미통당, 아니면 미합당, 합당이 있는데 미합당이니까 어쨌든 미통당인지 미합당인지가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의 예고입니다.
윤석열의 청문회 연기는 끝났습니다. 자신은 결혼할 때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재산은 모두 아내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은 쓰게끔 마련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검사장 정도만 돼도 연봉이 1억입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쓰시고 한 푼 없으신지요? 공무원이라 세금도 적은데요. 가난한 후배들 도와줬다고 하시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니 선의를 베푸는데 쓰셨다고 믿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보다 작은 일에도 윤 총장의 일이라면 검찰이 고소하겠다고 난리쳤고 실제로 고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우물우물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윤 총장의 지방 순회가 검찰의 결속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소문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종의 충성 서약이었다고 말합니다.